그래서 소꿉놀이 할 때도 보면 아이들이 다 정하잖아 역할을. 네네. 이럴 때 그 뭐 하면 아이고 꼬레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아이고 뭐 한다고 저것들 네. 그러는데 그렇게 또 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니죠. 왜? 이게 뭐야? 저건 뭐야?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네. 때로는 귀엽기도 하고 예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2살에서 4살 사이에 자율성 대 수치심에 이어서 5, 6, 7세의 주도성 대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서 4세 시기에는 내가 할래가 가장 큰 특징이었죠. 3단계는 5세에서 7세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유아는 새로운 기술이나 능력이 발달되며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목표나 계획을 세우고 자기 주도하에 그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고 열중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네, 이제 5세, 7세면 상당히 더 많이 컸지요. 예.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자 하고 이 세상에 정말 흥미롭고 재밌는 것이 많아서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왜? 이게 뭐야? 저건 뭐야?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네. 때로는 귀엽기도 하고 예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죠. 뭘 저렇게 묻나 질문이 심지어는 많죠. 또 저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네. 아이들이 질문이 많을 때 그래 쑥쑥이가 궁금하구나. 너 뭔가 알고 싶은 게 많구나. 그런데 이때 근데 내 생각은 어때? 이렇게 아이한테 물어보면 아주 좋습니다. 네. 아이들은 자신의 상상 속의 말을 쏟아내면서 자기 스스로 답을 찾아낼 때도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네네. 그리고 이때는 꼭 정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물어보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한편 귀찮고 성가시니까 면박을 주거나 통제를 한다면 아이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뭐 그렇게 쓸데없는 것만 묻지 말고 책이라도 한 권 더 읽어. 만약에 그런다면 어떨까요?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가 잘못했나? 그렇죠. 내가 또 해서는 안 될 것을 했나? 이런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죄책감이라는 것은 뭔가 어른이 엄마나 아빠가 자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반응을 했을 때 내가 뭐 잘못했구나 이런 데서 오는 죄책감인 거죠. 네네. 물론 사람은 죄책감도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걸.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너무 빈번하게 느끼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딱 잘못한 게 아니고 몰라서 못하는 건데 그거를 잘못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꾸 죄책감을 느끼고 이제 면박을 받게 되면 타인과 상호작용을 꺼리게 되고 네. 심하면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게 됩니다. 요즘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를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렇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 지금 5, 6, 7세 시기에 아주 중요한 제가 언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어른들이고 유명 인사인데 네. 자기가 실수할까봐 네. 말을 잘못할까봐 사람들하고 대화를 않는데요. 안 하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 뭐 청소년들 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서 더욱더 문제가 되고 요즘 특히 이제 온라인 시대가 돼가지고 네. 이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사는 게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관계 맺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한편 아이들은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복잡한 행동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어른 뜻에 반하는 것을. 근데 우리는 자꾸 말 잘 듣는 애가 좋은 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벗어날 수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5, 6, 7세 되면 아이들의 행동 반경도 넓어지고 행동의 목표를 세우고 그거의 목표를 세울 때 자기 주도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율적일 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나면 또한 독립적으로 때로는 협동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을 배려하기도 해요.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 제법 기특하잖아요. 네. 이때 이제 부모나 주위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 주도성이 더 발달하지만 자기 행동을 주도할 기회가 부족하거나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이 성공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감정, 즉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뭐를 스스로 해보게 하려고 할 때 부모들이 기회를 주고 또 설령 잘못하지 못했을 때도 이해를 해주거나 그 아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죠. 자꾸 면박을 주거나 그런 야단을 치거나 못하게 하거나 엄마가 생각하는 것만 하고 네가 생각하는 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그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유아가 주도한 행동에 대해 부모가 제재를 가하고 처벌이나 비난을 하면 유아는 당연히 자신감을 잃게 되고 네. 나쁜 짓을 한다는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죄책감을 가진 아이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잘 대처하지도 못하고 쉽게 포기하죠. 네. 그리고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단점이 있죠. 네. 지속적인 죄의식은 아이들이 소극적 성격으로 발전하므로 부모들은 가능하면 아이가 주도적으로 행동하도록 강화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꿉놀이 할 때도 보면 아이들이 다 정하잖아, 역할을. 네. 이럴 때 그 뭐 하면 아이고 꼴에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아이고 뭐 한다고 저것들 봐. 네.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니죠. 아주 나쁜 일이죠. 네. 아이는 아이들 그 하는 일인데 간섭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부모의 역할은 유아의 주도성 발달에 중요하므로 유아가 자기 주도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외부 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유아가 자기 주도적으로 산다는 것, 즉 주도성은 어떻게 발달할까요? 그죠? 주도성은 놀이를 통해서 발달을 합니다. 유아는 자기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고 목표를 정해서 놀이를 진행하게 되죠. 네. 아이들에게는 게임이나 소꿉놀이를 할 때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역할을 정하고 그 역할에 맞게 놀이를 진행할 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그 아이들의 놀이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 룰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이때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자주 제한하거나 비난하게 되면 죄책감이나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부모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놀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서 주도성을 키우는 연습을 해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이해 상관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경우는 그냥 자기들끼리 놀게 놔두고 그렇죠. 이상하게 놀든 엉망으로 놀든 놔두면 그 엉망인 놀이가 자꾸 반복되면서 이 놀이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그렇죠.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규칙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같이 노는 방법을 터득하는데 자꾸 어른이 끼어들면 이제 이 주도성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의 주도성을 길러주는 좋은 예로 프로젝트 활동 하나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치원에서도 프로젝트를 많이 하지만, 그건 이제 선생님들하고 하는 경우고, 이제 집에서 또는 엄마들하고 있을 때도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주말 숲 체험 교실을 한 적이 있었는데, 주말에 숲에 놀러 와서 아이들이 고라니 집 만들기를 한 사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집에서도 이런 스스로 아이들이 뭔가를 할 때 우리가 그걸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란 자기들이 정한 놀이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활동입니다.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놀이의 시작도 아이 스스로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나뭇가지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5살 아이가 집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물었죠. 너 뭐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고라니 집을 만든다고 했어요. 거기 숲에 이제 고라니가 놀러 온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고라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린이가 보면 나무로 이렇게 네모로 놓고 나뭇가지를 세워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놀까 저렇게 놀까 합니다. 또 사실 이때 나뭇가지가 또 잘 세워지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그 돌멩이를 지금 밑에 갖다 놓고 나뭇가지를 세우려고 애써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가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거고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라니 집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고라니 집을 만든 다음에 그 문으로 통과를 해봐요. 이게 고라니 집인데 아이들은 놀이니까 자기가 들어가 보고 싶잖아요. 근데 저기 보면 겨우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해보니까 이게 문이 너무 작다고 이제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선생님 문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큰 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8살 큰 언니가 같이 합류를 해서 이제 이렇게 큰 고라니 집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연령간에 언니 오빠들하고 협력도 되고 큰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나 엄마가 문을 작게 만들어라 크게 만들어라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해보고. 문이 너무 작고 사실 이게 고라니 집인데 음. 지금 자기들을 기준으로 문을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너 그거 고라니 집인데 왜 문을 크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고라니 집이 됐든 사람이 집이 됐든 자기들은 지금 문이 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문을 만들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와 보니 이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있어서 고라니 집이 무너져 있어서 큰 기둥도 다시 세워야 되고 뭔가 나무를 더 모아야 튼튼한 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모으러 가는데 이 왼쪽에 사진에 보시면 조그마한 나뭇가지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기까지 미처 다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일단 나뭇가지가 보이니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가서 큰 나뭇가지를 갖고 와요. 이게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자기들도 하나씩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른이 굳이 그거 갖고 되니 큰 나뭇가지를 갖고 와야지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스스로 알 수 있고 네네. 스스로 그걸 해결했다는 게 굉장히 기쁜 거죠. 그래서 막 자기들은 이 나뭇가지를 큰 거를 혼자 들기 힘든데 둘이 같이 안고 오는 것도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모으는 자체가 아주 재미있고 이렇게 모아서 이제 밑에 네모로 만들고 문도 만들어서 여기 이제 고라니가 누워야 돼. 그리고 이제 문은 또 그날 지난주에 관심사였고 이제 이번 주에는 또 고라니가 누울 자리를 만들고 관심사가 또 바뀌었지만 나름 네, 열심히 고라니 집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나뭇가지를 아이고. 다 깔아서 고라니 침대처럼 만들어줬고 네. 지난번에 만들었던 큰 문도 세웠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들이 만든 고라니 집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저게 고라니가 뭐 올까 뭐 과연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자기들이 세운 놀이 목표인 고라니 집을 예. 자기들의 생각에서 만들었고 이렇게 만든 아이들은 너무 기쁜 거죠. 문도 크게 하고 네. 바닥도 아주 튼튼하게 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 주도적인 놀이예요. 예, 그리고 예.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놔둘 뿐이에요. 이게 예. 고라니 집이 좀 잘못된다고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대로 해보게 놔두면 자기의 생각을 펼치는 것이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그 숲에서 놀다가 막 개미들이 많고 이래서 이제 어느 날 개미집을 만들자. 선생님이 이제 그 놀이 재료를 줬는데 개미집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곤충집을 다 제각각 만들었고 네. 어떤 아이가 개미는 설탕을 주면 많이 모인다 그래서 설탕을 줬더니 정말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대박난 곤충집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정말 곤충 개미들이 막 거기에 몰려드니까 설탕, 아이들은 너무 신기했고 예. 제각각 다 곤충들을 위한 집들을 만들기도 했어요. 자, 이런 게 이제 자기 주도적인 놀이죠. 사실 더 잘 만들고 덜 잘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만든. 근데 꼭 엄마들은 여기서 보고 야, 제 곤충집이 네 거보다 더 예쁘다. 야, 이게 뭐 곤충집이냐.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어. 이렇게 이제 초를 치면 정말 아이들이 나는 뭔가 무능한 존재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서도 아이들이 놀이하는 걸 보면 뭔가 자기들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을 때 좀 잘 되면 어때고 못 되면 어때요. 중요한 건 본인의 생각으로 끝까지 했다는 거고 그거를 나름대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점이 중요한데 자꾸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너가 어떻게 했는지 너는 여기까지 생각을 했구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은 고라니 집 만들기를 스스로 했고 놀이 주제도 스스로 정했죠. 고라니 집을 어떻게 만들지도 스스로 정하고 놀이 중에 만난 문제. 문이 너무 작고 네. 또 큰 문을 만들어줬더니 문이 쓰러졌고 그래서 큰 나뭇가지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도성이란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자기 주도적으로 판단. 그래서 이와 같이 놀이를 통해서 주도성이 발달하게 되면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도 발달하는 거죠. 네. 나의 결정이 이런 결과를 낳았구나. 그렇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또는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것을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원하는 삶도 살게 되죠. 스스로 판단하는 그 경험이 커서도 뭐든지 순간순간에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주도성을 길러주기 위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죠. 정답이 없는 놀이를 할 기회를 많이 주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서 어려운 놀이기구를 많이 타고 그림자 놀이도 하고 자연에 데리고 다니면서 자연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아이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참 이때 우리 부모들이 많이 간섭을 하게 되죠. 즉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놀이가 아닐지라도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놀이를 허용해 주어야 아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경험하면서 상황 판단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아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부모는 과잉 보호나 과잉 통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네, 부모 입장에서는. 그죠? 예. 셋째,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성공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성이 발달하려면 성공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공의 경험이 많이 쌓으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겠죠. 넷째, 아이의 능력보다 약간 난이도가 높은 과제를 주고 도전해보게 합니다. 아이가 도전에 성공해서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실패하면 짜증을 내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또한 실패의 원인을 함께 이야기도 해보고 또 재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다른 친구들과 사이좋게 협력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기회를 주고 도와줍니다. 자기 주도성이란 때로는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집단 생활에서 협력하기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 자기 주도성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자, 자기 주도적인 아이는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 자기 주도적인 아이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아이로 성장하고 또 어려운 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다 중요한 말이죠. 자기 주도적인 아이는 의존성을 버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나답게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2살, 4살의 정신력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부모들이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어서 갖기를 원하는 정신력은 2살, 4살에 시작해서 5, 6살, 7살 때 하이라이트, 이때 정말 자기 주도성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리다고 너무 어리게만 보는 것이 좋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대신해 주려고 하는 거. 자, 결론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아이는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서 강한 멘탈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냄비를 쳐다보고만 있다고 물이 절대로 끓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어떤 일이 되려면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즉 자기 주도적인 아이는 냄비를 쳐다보고만 있지 않고 물을 끓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소. 감사합니다.